어릴 때는 이게 사랑이 없는 건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내 가족밖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다르고 내 가족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린 시절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사람으로 자라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고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어색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애정이라는 빈 공간을 무언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 사랑의 결핍, 심리학에서 아동기 정서적 방치라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한 분들에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동기 정서적 방치는 어린아이에게 꼭 있어야 할 정서적 소통이 없었던 거를 얘기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하지 않고 좋은 학교에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물리적 학대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감정의 공감, 애정, 기댈 만한 존재로 있어주는 어른, 내가 뭘 느끼고 뭘 원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뭐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서적 결핍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심각하게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아동기 정서적 방치의 핵심 증상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공허감이에요. 만성적인 공허감. 이게 무슨 큰 일을 당해서 잠깐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항상 배경음악처럼 내 인생에 깔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한켠이 항상 뻥 뚫려 있는 느낌입니다. 허한 느낌. 눈으로 보면 세상이 알록달록하게 색이 칠해져 있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항상 흑백인 것 같아요. 생생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밖은 막 활발하고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내 내면은 항상 시간이 흐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정적 같은 느낌입니다. 삶이라는 것에 우리를 붙잡아 두는 건 바로 누군가에 대한 애착이에요. 무언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 애착, 이 생생한 감정이 빠져 있는 거죠. 땅에 발을 붙이고 한 발짝씩 디뎌 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어릴 때부터 인생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피곤한 인생을 굳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종류의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는 애착으로 채워줘야 될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공간이 있어요. 살다 보면 가끔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별할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누구 탓할 수 없이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인생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건물이 무너져도 다시 세울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이 모래라면 어떨까요? 이 땅 아래가 단단하게 채워지지 않고 듬성듬성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게 멋진 건물을 세웠어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걱정하게 되죠. 정서적 방임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과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 텅 비어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에요. 감정을 견딜 수 있는 층이 굉장히 얇다고 느껴요. 심리학에서는 인내의 창, Window of Tolerance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얘기해요.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이 가운데 공간의 범위보다 더 위쪽에 자극이 들어오면 불안하거나 분노하게 되는 거고 그 밤이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자극이 들어오면 감정이 마비되고 긴장하고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아동기 정서적 방임을 겪었던 사람은 이 층이 매우 얇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든 내가 견딜 수 있는 이 범위 자체가 좁으니까 이걸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이 나거나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쉽게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하죠. 저도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기 전에는 한 번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감정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내가 조절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인내의 창이 넓어지려면 누군가로부터 감정 조절을 받아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말로 표현 못하는 그 내용들을 좋은 엄마는 잘 읽어주고 반응해 주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감정을
감정을 조절받아 본 이 경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막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감정 조절을 받아본 경험이 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발전하는 걸 상호 조절에서 자기 조절로 발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런 감정 조절을 잘 받아보지 않았는데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조숙하고 차분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어른스럽다고 좋아하죠. 애가 떼도 안 쓰고 조용하고 말 잘 들으니까요. 근데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흘러가야 되는 감정이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면에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평생 억압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분명히 터지게 되죠. 세 번째 증상은 결핍된 마음을 채우려는 그 공허를 채우려는 잘못된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심리치료를 하면서 어떤 내담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텅 빈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고요. 이걸 모르면 정말 평생 원하는 걸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공허감이 내면의 빈 공간으로 인한 차가운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중독은 그 텅 비어있는 차가움의 느낌을 잠깐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뭘 막 먹어서 그걸 채우는 폭식증도 있고요. 성중독이나 관계 중독으로 잠깐이나마 따뜻함을 느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땄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이 세상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그 따뜻함, 그 순간을 느끼려고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술이나 마약은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아예 그 공허를 느끼지 않으려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그 공간을 채워줄까요? 전혀 아니죠. 잠깐 채워주는 듯한 신기루일 뿐이죠. 이게 중독을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의 중독을 없애면 또 다른 중독이 생깁니다. 이걸 교차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두더지 잡기 같아요. 하나 잡으면 또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공허는 채우지 못한 채 행동만을 누르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중독자들이 채우고자 하는 욕구는 생존 본능 수준의 아주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포기가 안 됩니다. 애착에 대한 욕구는 아이에겐 생존 본능이에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는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정서적 방임을 겪었던 어린 시절 느꼈던 그 똑같은 강도로 우리 마음에 평생 자리 잡고 있는 이 결핍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며 괴롭힙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자기 비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다 잘한다고 해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잘한 것도 많은데 그건 칭찬 안 하고 자꾸 잘못한 거, 부족한 점, 실수한 것만 보면서 비판하게 돼요.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봐요. 출근하는 게 지옥이겠죠. 근데 내가 그런 상사처럼 나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인 채로 사랑받는다는 것은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입니다. 갓난 아기를 그 아이가 뭘 잘해서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애가 뭐 돈을 벌어 와요. 아니면 뭐 일을 도와주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너를 보고만 있어도 나는 행복해.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니까 널 돌봐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줄 거야. 이 느낌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구나. 이 느낌이 무의식에 몸에 새겨지죠. 그런데 그걸 못 받아본 사람들은 평생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존재로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기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검열하고 비판하고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에 나를 혐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비판은 우울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해요. 프로이트는 우울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분노라고 표현했죠. 뭘 해도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아야 되고 노력해서 이뤄낸다고 해도 또 새로운 더 높은 목표가 쉼없이 주어지고 어제의 내가 아닌 완벽한 이상향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노력해서 도달한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잠재울 방법을 찾아야 끝낼 수 있는 게임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동기 정서적 방임을 겪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아주 독특한 느낌이에요. 내 진짜 모습을 들키면 안 돼.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내 진정한 내면을 감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의 결점, 이걸 치명적 결함이라고 불러요. 관계를 원하고 관심을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실제로 좋아한다고 하면 기쁘지가 않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진짜 내 모습을 알고 떠날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진정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좋은 사람이긴 한데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요. 심리치료를 하면서 이런 내담자 분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분들이 치명적 결함이라고 여겨서 누구에게도 열어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첫 번째 타인이 되는 이 순간이 저의 치료 작업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수치스럽고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 자신조차 추방해버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치료사인 제가 볼 때는 수치스러운 결함의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연약하고 상처받아 있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소중히 다뤄줘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을 함께 바라보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최초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 순간이 정서적 방임의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정서적 방임으로 인해 내면의 연료가 떨어진 상태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로 사는 건 정말로 힘겨운 일이에요. 억지로 쥐어짜서 하루, 그 다음날 억지로 또 일어나서 또 한 번 쥐어짜서 하루를 겨우 살아갑니다. 누군가 그런 모습을 밖에서 보면 게으르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 생각하면서 또다시 자기 비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게으른 거 아니에요. 연료가 바닥인데 억지로라도 인생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오히려 정말 대단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자기 비판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연료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연료는 애착과 감정이에요. 내 내면의 결핍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와도 연결되지 못해서 혼자이고 외롭고 공허했던 그 내면에 다시 찾아가서 연결돼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눈을 맞춰주고 안아줘야 돼요. 혼자서가 힘들다면 심리치료사를 데려가서 그곳에 닿는 길을 안내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든 다시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줘야 돼요. 든든아, 너 뭘 느끼고 있어? 너 뭘 원하니?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온기를 전해줘야 돼요. 혼자 차갑게 그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견뎠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딱딱하게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아래에 갇혀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와서 흘러갈 거예요. 슬픔이 흘러갈 거예요. 수치심도 흘러갈 거예요. 혼자 있었던 외로움과 두려움도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흘러간 다음에 잔잔한 기쁨이 남을 거예요. 깜깜하고 답답한 정적이 아니라 평온한 고요가 흘러갈 거예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런 내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공유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에 저랑 또 만나요. 안녕.